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 출입 기자를 한 6년 했습니다. 이른바 사건 기자라고 알려져 있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부정적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부 기자가 특종한 것과 정치부 기자가 특종한 것을 비교하면은 한국 현대사를 바꾼 큰 특종은 대부분이 사회부 기자가 했습니다. 최근에 이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등등. 근데 이 정치부 기자들이 능력을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선거보도입니다. 선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선거의 흐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과거 선거 보도를 보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큰 흐름에서 오판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부 기자와 달리 이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나다가 보니까 자연히 편을 들게 됩니다. 편을. 이 사회부 기자는 사건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치부 기자는 자기와 친한 정치인, 그들로부터 또 정보를 제공받고 하니까 어느 편을 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한 1600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요사이 이 정치부 기자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씨를 모셔오라, 김종인 씨를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도가 아니고 임박했다. 그 인사가 임박했다. 곧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완전히 김종인 대변인 아니면은 김종인 무슨 후견인 같은 기사를 쓰는 정치부 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보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종인 씨가 언론을 통해서 훈수를 둔다. 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거기에 몇 개가 묻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의 훈수, 김종인이 기자들을 시켜서 훈수 두는 거, 그거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렸다가는 잘못하면은 황교안 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꼴이 되고 싶다는 말은 뭐냐.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작년 한 봄에 가면 4.15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에서 황교안을 종로구에 출마하라는 일대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문 논평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 종로구에 출마 안 하면은 꼬리 내린 장수 꼴이 된다고 하니까 이 논평을 읽어본 황교안 당시 대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비겁하다. 장수가 비겁하다는 욕을 먹으면은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리더는 모험하는 사람이다. 기업 오너가 유고가 되면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처칠까지 나옵니다. 처칠이 히틀러와 싸우자고 나선 것은 모험이었다. 영국의 대다수 정치인은 협상하자였다. 모험은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을 주시하기 마련이다. 그의 성공에 감동을 느낀다. 때로는 그의 실패에서도 감동을 느낀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공개되니 다른 곳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종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수가 꼬리를 내리면 거의 군대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야당 대표가 종로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비상시국이다. 국민은 황 대표의 그 도전과 모험에서 리더십을 느낀다. 그런데 모험 대신 어디 적당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한다. 그런 장수가 한 부대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장이 되겠다고 한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더구나 이 영향력 있는 신문에 나온 이 칼럼을 황 대표가 읽었다면은 보통 강한 배짱이 아니면은 종로구에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첫째,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공천을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선거 전략을 짜고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에 비하면 이 선거는 전투거든요. 선거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권을 차지하는 데는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쿠데타도 하고 암살도 하고 내란도 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왕의 목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1688년 영국에서부터 시범을 보인 게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자.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사람이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휘할 사람은 어디서 지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전체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사람이 저 소대장, 중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참호석에 가 있으면 됩니까? 상황실에 있어야죠. 전체적 정보를 수집을 하고 큰 흐름을 정하고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화력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령관 아닙니까? 말하면 합참의장 들어. 당시에 황교안 대표는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 들어 왜 그렇게 안전한 곳에 있느냐. 전선으로 가라. 전선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합참의장 보고 당신 저 중대장이나 아니면 막 연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열심히 싸워라. 그래,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한다 한들 전체 전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대의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출마하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된다 이러니까 결국 출마했다가 황교안 대표는 첫째 공천을 망쳤습니다. 또 전체 선거 전략에 실패했고 자신도 그 불리한 종로구에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보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다가 4.15 총선 실패로 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자, 언론의 충고대로, 그것도 선의의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윤석열 후보는 아마 기자들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제가 뭐 말하는 거 이런 거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정치인을 따라가고 그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의 정책이나 행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을 따라갑니다. 어느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까십거리 가지고 일면 톱을 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뭡니까? 입법 아닙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게 그 국회의원의 평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에 대한 집념이 약해요. 또 정치를 여의도, 국회, 청와대 요 정도로 한정시킵니다. 그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여의도에서 취재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바닥에 나와가지고 소상공인 만나고 해서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욕타임스나 미국의 인류신문, 아니 세계의 인류신문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종인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기자들의 충고를 윤석열 후보가 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교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